안녕하세요. 이어서 7번 클러스터링 문항을 진행할 발표자 류지혜입니다. 7번 문항의 시나리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클러스터링, 즉 군집합 문제 해결의 시나리오는 Y이라는 데이터셋을 활용해 독립변수 집합과 종속변수 집합을 생성하고 독립변수 집합을 스케일링하는 과정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다양한 방법으로 계층적 클러스터링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덴드로그램으로 파악합니다. 또한 최적의 클러스터 개수를 찾은 뒤 난수값을 설정해 K-민즈 클러스터링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 정확도를 계산하는 풀이를 진행합니다. 클러스터링 관련 문제풀이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패키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층적 클러스터링과 K-민즈 클러스터링 수행에 필요한 클러스터 패키지, 클러스터링 결과의 시각화를 위한 팩토 엑스트라 패키지, 통계량 계산에 필요한 스태츠 패키지, 덴드로그램 생성에 필요한 GG 덴드로 패키지를 설치 후 라이브러리를 로드해 줍니다. 클러스터링 수행에 필요한 백데이터는 와인이라는 데이터셋을 사용합니다. 해당 데이터셋은 와인의 화학적 성분을 통해 와인의 등급을 식별하기 위한 데이터셋입니다. 클래스 등급을 제외한 알코올, 말릭 등의 화학 성분을 독립 변수의 집합 X로 생성해 줍니다. 이는 첫 번째 열만 제하면 되므로 -1을 인자로 넣어줍니다. 독립 변수 Y의 경우 첫 번째 열인 클래스 등급 필드만 지정해주면 되므로 1을 인자로 넣어줍니다. 앞서 생성한 독립변수 집합 X에 대해서는 데이터 스케일링의 과정이 필요한데요. 데이터 스케일링이란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모든 변수들이 동일한 척도를 가지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스케일링은 특정 데이터 값에서 데이터 전체 평균을 뺀 값을 표준 편차로 나누는 계산식을 통해 진행됩니다. 아래에서는 데이터 스케일링을 스케일 함수를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독립변수 집합 X를 스케일링하여 X_scaled 변수에 저장해 줍니다. 이어지는 3번 세부문항에서는 스케일링 작업까지 완료한 독립변수 집합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계층적 클러스터링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층적 클러스터링이란 계층적, 순차적으로 데이터 간의 유사성을 찾아 데이터들을 그룹화하는 작업입니다. 일례로 고객 데이터를 대상으로 계층적 클러스터링을 수행할 경우 비슷한 구매 패턴을 보유한 고객 그룹을 식별 가능합니다. 클러스터링의 기준이 되는 데이터 간의 거리 측정에는 유클리드 거리, 맨하탄 거리 등의 측정법이 사용됩니다. 이러한 클러스터링의 결과를 트리 형식으로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것이 덴드로그램입니다. 덴드로그램은 리프 노드, 내부 노드, 높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덴드로그램의 높이를 통해 클러스터 간의 유사성을 파악합니다. 덴드로그램의 높이가 높을수록 데이터 간의 유사도가 떨어짐을 의미합니다. 우선 싱글 링키지 방식의 계층적 클러스터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두 클러스터 간의 가장 가까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클러스터 간의 거리가 되는 방식으로 최단 거리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초기 단계에 모든 데이터 포인트 사이의 거리를 계산한 뒤 가장 가까운 두 데이터 포인트를 병합하여 새로운 클러스터를 생성합니다. 다시 모든 데이터 클러스터 사이의 거리를 계산한 후 가장 가까운 두 데이터 클러스터를 병합합니다. 예시 그림을 통해 살펴보면 빨간 원의 A와 B, 그리고 C와 D가 초기 단계에 가까운 거리로 병합된 클러스터이며 각각 E와 F가 포함된 파란 원이 그 다음 단계에 가까운 거리로 병합된 클러스터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앞에서 스케일을 완료한 Y정보 데이터셋인 X_scaled 데이터 간 거리를 디스트 함수로 계산해 싱글_디스트 매트릭스 변수에 저장해주고 H클러스터 함수를 사용해 싱글 링키지 방법으로 클러스터링 대상 데이터셋의 데이터 간 거리 정보인 싱글_디스트 매트릭스에 대해 계층적 클러스터링을 수행하여 H_싱글 변수에 저장합니다. 싱글 링키지 계층적 클러스터링이 완료된 데이터셋의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 함수로 살펴본 결과 각각 merge, height, order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merge 부분은 클러스터링 과정에서 클러스터들이 병합된 과정을 보여줍니다. 음수값은 초기 데이터 포인트,
양수값은 병합된 클러스터를 의미하며 위의 결과에서는 첫 번째 병합 단계에서 데이터 포인트 10과 48이 병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헤이트 부분은 각 병합 단계에서의 클러스터 간 거리를 나타내며 이 값은 덴드로그램의 y축의 값이 됩니다. 위의 결과에서는 첫 번째 병합 단계에서의 클러스터 간 거리가 1.16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올덜 부분은 덴드로그램에서 데이터 포인트가 표시되는 순서로 위의 결과에서 첫 번째 데이터 포인트는 96, 두 번째 데이터 포인트는 70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싱글 링키지 계층적 클러스터링의 결과를 이번에는 시각화된 덴드로그램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지 부분의 빨간 박스에서 확인된 데이터 포인트 10과 48이 맨 처음 단계에서 병합되어 헤이트가 1.16으로 데이터 포인트 간 거리가 가장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덴드로그램상의 빨간 박스인 10과 48의 병합은 실제로 헤이트가 제일 낮은 위치인 1.16 지점에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멀지 부분의 파란 박스에서 확인된 데이터 포인트 35와 38의 경우 여섯 번째로 병합되었으며 헤이트가 1.26으로 덴드로그램 상에서도 1.26 지점에서 35와 38 데이터의 클러스터링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진행할 계층적 클러스터링은 컴플리트 링키지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는 두 클러스터 간의 가장 먼 두 점 사이의 거리가 클러스터 간의 거리가 되는 방식으로 최장 거리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초기 단계에서 모든 데이터 포인트 간 거리를 계산한 뒤 가장 가까운 두 데이터 포인터를 병합하여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과정까지는 앞에서 살펴본 싱글 링키지 방식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다음 단계에서 클러스터 간의 최대 거리가 가장 가까운 거리가 되는 클러스터끼리 병합된다는 부분이 상이합니다. 오른쪽 예시 그림으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초기 단계에서는 데이터 간 거리가 가장 가까운 빨간 원 J와 H, 그리고 노란 원 G와 I를 각각 병합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빨간 원의 데이터 J를 기준으로 다른 모든 클러스터와의 최대 거리를 살펴보면 빨간 직선인 JL, 그리고 JK, 그리고 JI 중에서 JI가 가장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J 클러스터와 I 클러스터를 병합해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진행되는 컴플리트 링키지 계층적 클러스터링을 앞서 스케일링을 완료한 와인 데이터셋에 대해 진행해줍니다. 앞에서 진행한 과정과 동일하게 우선 대상 데이터셋에 대해 dist 함수를 사용하여 데이터 간 거리를 도출해낸 뒤 hclust 함수를 사용하여 데이터 간 거리 결과를 대상으로 컴플리트 방식의 계층적 클러스터링을 수행해줍니다. 컴플리트 계층적 클러스터링의 결과를 살펴보면 앞의 싱글 링키지 방식과 동일한 구성으로 멀지, 헤이트, 올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결과에서는 맨 처음 단계에서 16과 54의 데이터셋이 3.06의 데이터 간 거리로 병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인 데이터셋에 대한 컴플리트 링키지 방식의 계층적 클러스터링 결과를 덴드로그램을 통해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빨간 박스인 데이터 포인트 16과 54는 헤이트가 3.06으로 데이터 간 거리가 가장 가까운 첫 번째 병합 클러스터이며 덴드로그램 상에서도 최하위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파란 박스인 데이터 포인트 112와 126은 데이터 간 거리가 4.11으로 덴드로그램상 높이가 4.11인 지점에 위치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계층적 클러스터링의 마지막 방식인 에버리지 링키지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데이터 포인트 간의 평균 거리가 두 클러스터 간의 거리가 되는 방식으로 평균 거리 방법이라고 정의됩니다. 초기 단계에서 모든 데이터 포인트 간의 거리를 계산하여 가장 가까운 두 데이터 포인터끼리 병합하여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과정은 앞서 살펴본 싱글 방식, 컴플리트 방식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에 다음 단계에서 각 클러스터 간의 평균 거리를 계산하여 평균 거리가 가장 짧은 클러스터 쌍을 병합하는 과정이 상이합니다. 오른쪽의 예시 그림에서 확인해보면 초기 단계에서 가장 가까운 두 데이터 포인터끼리 빨간 원의 클러스터로 병합해줍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각 클러스터 간의 평균 거리를 계산하여
평균 거리가 가장 짧은 클러스터끼리 파란 원으로 병합해줍니다. 이러한 과정의 에버리지 계층적 클러스터링을 디스트 함수와 h클러스터 함수를 사용하여 와인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리지 방식의 계층적 클러스터링의 확인 결과 또한 다음과 같이 멀지, 헤이트, 올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 데이터 포인트 10과 48이 가장 가까운 데이터 간 거리인 1.16으로 병합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덴드로그램상 왼쪽부터 순차적으로 나열되는 데이터가 60, 74, 26의 순서인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에버리지 방식의 계층적 클러스터링의 결과를 덴드로그램으로 확인해 본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빨간 박스의 데이터 포인트 10과 48이 1.16의 거리로 가장 처음 병합되어 덴드로그램상 최하위에 위치하며 파란 박스의 데이터 포인트 35와 38이 1.26의 거리로 여섯 번째로 병합되어 덴드로그램상 높이 1.26 지점에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싱글 링키지, 컴플리트 링키지, 에버리지 링키지 방식의 계층적 클러스터링의 결과를 종합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 데이터셋의 경우 싱글 링키지 방식과 에버리지 링키지 방식을 비교해 보면 데이터 클러스터링의 전체적인 구조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데이터 병합 초기 과정이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방식 모두 처음 병합 단계에서 10과 48의 데이터가 거리값 1.16으로 병합되었고 여섯 번째 병합 단계에서 35와 38의 데이터가 거리값 1.26으로 병합되었습니다. 싱글 방식은 최단 거리를, 에버리지 방식은 평균 거리를 사용하나 데이터 포인트 간의 거리 차이가 극적으로 크지 않을 경우 최단 거리와 평균 거리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병합 순서와 결과가 유사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4번 세부 문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항에서는 K민즈 방법으로 최적의 클러스터 개수 K를 찾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우선 K민즈 클러스터링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민즈 클러스터링이란 대상 데이터셋을 초기 임의의 K개의 클러스터로 분할하여 클러스터 중심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거치며 클러스터의 중심과 데이터의 거리가 최소화되는 최적의 클러스터 중심점의 개수를 찾는 방식입니다. K민즈 클러스터링은 임의의 중심 개수 설정, 유클리드 거리 계산 후 클러스터 할당, 클러스터 중심의 업데이트, 수렴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K민즈 클러스터링 수행으로 최적의 클러스터 개수인 K를 찾기 위한 방식의 하나로 엘보우 메소드가 있는데요. 엘보우 메소드란 각 클러스터에 대해 클러스터 내 제곱합인 Within Cluster Sum of Squares, 즉 WSS를 계산한 뒤 이를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그래프상 WSS 값의 급격한 감소가 완만해지는 지점을 최적의 클러스터 수로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클러스터 내 제곱합인 WSS란 분산을 측정하는 지표로 각 클러스터 내의 데이터 포인터들이 클러스터의 중심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나타냅니다. WSS 값이 낮을수록 클러스터 내 데이터들이 클러스터 중심에 가깝게 분포하게 됩니다. 엘보우 포인트인 WSS의 급격한 감소가 완만해지는 지점이 클러스터 내 데이터 포인트들이 클러스터의 중심과 급격히 가까워지는 지점입니다. 이어서 아래 fbs_mb 클러스터 함수를 사용하여 클러스터 내 제곱합을 이용한 엘보우 메소드로 K민즈 클러스터링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내 인자로 클러스터링 대상 데이터셋을 명시해주고 클러스터링 방식인 K민즈와 K민즈 클러스터링 수행에 활용될 클러스터 내 제곱합 WSS를 명시해줍니다. 엘보우 메소드를 이용한 K민즈 클러스터링 수행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X축은 클러스터의 수인 K를 나타내며 Y축은 클러스터 내 제곱합인 WSS를 나타냅니다. 결과 그래프는 전반적으로 우하향하고 있으므로 WSS의 값이 낮아질수록 클러스터의 개수는 증가하며 클러스터 내 데이터 포인터들이 클러스터 중심에 가까이 위치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상에서 WSS의 급격한 감소가 완만해지는 지점은 K가 3인 지점으로
최적의 클러스터 수는 3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K가 3을 초과하는 지점부터는 WSS의 감소가 크지 않으므로 클러스터의 수를 늘리는 것이 무의미하게 됩니다. 네, 이어서 또 다른 방식으로 K-미즈 클러스터링을 진행해 볼 건데요. 실루엣 방식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루엣 값이란 데이터 포인트가 클러스터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1에 가까울수록 데이터가 클러스터에 잘 할당되었음을 의미하며 0에 가까울수록 경계에 위치한 포인트임을 의미하고 음수에 가까울수록 잘못된 클러스터에 할당된 포인트임을 의미합니다. 실루엣 값의 도출은 동일 클러스터 내에 다른 모든 포인트들과의 평균 거리 계산, 가장 가까운 다른 클러스터와의 평균 거리 계산, 그리고 연산식을 통한 실루엣 값 계산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즉, 실루엣 방법은 각 클러스터에 대한 모든 데이터 포인트의 평균 실루엣 값으로 최적의 클러스터 수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서 함수를 이용하여 실루엣 방식으로 수행한 K-미즈 클러스터링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은 클러스터 수 K를 나타내며 Y축은 평균 실루엣의 넓이를 나타냅니다. 클러스터의 수가 1일 때 평균 실루엣의 넓이는 거의 0이며 클러스터의 수가 3일 때 평균 실루엣의 넓이가 최고값에 도달합니다. 클러스터의 수가 3을 초과하는 지점부터는 평균 실루엣의 넓이가 감소하며 변동합니다. 이로써 최적의 클러스터 개수의 지점은 실루엣의 넓이가 최고값을 갖는 지점인 K는 3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세부 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항은 클러스터의 개수를 3개로 설정한 뒤 난수값을 고정값으로 지정하여 K-미즈 클러스터링을 수행한 뒤 그 결과를 결과 변수인 종속 변수 집합과 비교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맨 처음 K-미즈 클러스터링 수행에 필요한 난수값을 1122334455로 고정해 줍니다. 클러스터링을 반복 수행할 시 동일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동일한 난수값의 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스케일링이 완료된 와인 데이터셋인 x_scaled,를 대상 데이터셋으로 지정해주고 클러스터의 개수를 3으로 지정해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K-means_result에 저장해줍니다. 진행한 K-means 클러스터링의 결과를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클러스의 개수 3개를 지정하였으므로 각 클러스터에 포함된 데이터의 개수가 명시되는데 첫 번째 클러스터는 51개, 두 번째 클러스터는 65개, 세 번째 클러스터는 62개의 데이터 포인터들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 클러스터 민즈 부분에서는 각 클러스터 중심이 변수에 대해 갖는 값을 확인할 수 있는데 클러스터 1의 중심은 알코올 변수에 대해 0.1644의 값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클러스터링 벡터 부분에서는 각 데이터 포인트가 할당된 클러스터의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데이터 포인트는 3번 클러스터에 할당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클러스터 내의 제곱합인 WSS와 클러스터 간의 제곱합의 값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클러스터 1, 2, 3의 WSS는 각각 326, 558, 385의 값을 가지며 WSS의 값이 326으로 제일 작은 클러스터 1의 데이터 포인트들이 제일 중심에 가깝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between 언더바 ss 나누기 total 언더바 ss 부분은 클러스터 간 제곱합이 전체 제곱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해당 비율이 높을 경우 클러스터들이 서로 잘 분리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위의 결과는 44.8%의 비율로 비교적 중간 정도의 클러스터 분리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앞의 문항에서 엘보우와 실루엣 값으로 도출한 최적의 클러스터 개수 3개를 지정하여 수행한 K-means 클러스터링의 결과와 와인 데이터셋의 종속 변수인 클래스를 비교하여 K-means 클러스터링이 얼마나 정확하게 데이터 포인트들에 대해 클러스터를 할당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방식은 테이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출된 결과 테이블의 빨간 박스는 클러스터 1에 대한 정보로
클러스터 1에는 종속 변수인 클래스 A가 3개, B가 48개 있음을 의미합니다. 노란 박스는 클러스터 2에 대한 정보로 클러스터 2에는 종속 변수인 클래스 A가 65개 있음을 의미합니다. 파란 박스는 클러스터 3에 대한 정보로 클러스터 3에는 종속 변수인 클래스 A가 3개, C가 59개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클러스터 1의 경우 클래스 B를 잘 분류하였지만 클래스 A의 데이터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클러스터 3의 경우 클래스 C를 잘 분류하였지만 마찬가지로 클래스 A의 데이터가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2의 경우만 이질적인 데이터 없이 클래스 A를 잘 분리해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테이블 비교법을 통해 확인한 K-means 클러스터링의 종합적인 정확도는 전체 데이터 포인트 수인 178개 중 정확히 분류된 데이터 포인트 수인 172개의 비율로 결과적으로 96.63%로 도출됩니다. 앞서 진행한 테이블 비교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Y인 데이터셋의 종속 변수인 클래스를 특정 정수들로 변환하여 K-means 클러스터링의 정확도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factor 함수와 as.integer 함수를 사용해 종속 변수 집합인 y를 정수로 변환하여 y_int에 저장해 줍니다. 확인 결과 a, b, c의 값을 가졌던 종속 변수 클래스가 정수로 변환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종속 변수를 정수로 변환한 뒤 K-means 클러스터링 결과값과 비교하여 정확도를 측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K-means 클러스터링 결과 할당된 클러스터 값과 종속 변수 클래스를 정수로 변환한 값을 비교합니다. 비교하여 일치하는 값의 개수를 전체 종속 변수 집합의 개수로 나누어 정확도를 계산합니다. 종속 변수를 정수로 변환하여 K-means 클러스터링의 정확도를 확인해 본 결과 그 정확도는 34.83%로 앞서 테이블 비교법에서 도출된 정확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정확도를 보여주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 변수인 클래스는 원래 A, B, C의 레이블을 가져 정수로 변환 시 A는 1, B는 2, 그리고 C는 3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K-means 클러스터링은 클러스터 할당 과정에서 특정 레이블에 대한 클러스터 번호를 임의로 지정해주게 됩니다. 즉, K-means 클러스터링은 클래스 A에 클러스터 번호 1을 지정해줄 수도 있고 2를 지정해줄 수도 있고 3을 지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K-means 클러스터링의 정확도를 단순히 클러스의 번호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크게 데이터셋의 계층적 클러스터링, K-means 클러스터링 시나리오로 구성된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데이터의 클러스터링에 대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발표자 분께서 문제풀이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